네, 안녕하세요. 정의 연출한 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의에서 김상훈 역할의 류경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정의를 두 분도 극장에서 함께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아마 같은 그런 좀 설레는 감정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렇게 큰 스크린 영화를 못 보고 집에서만 두 번을 봤는데 오늘 보신 분들이 되게 큰 행운이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은 큰 스크린을 볼수록 더 그 쾌감이 잘 살아나는 작품일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보신 분들께서 가장 좋은 감상을 가진 관객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유머의 유머를 벌써 만들어주신 관객분이 지금 앉아 계세요. 저게 가능한가요? 근데 좀 훌륭한 관객분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되게 SF적인 관객분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그 플랜카드들 좀 이렇게 높게 들어주시면은 유경수 배우님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뒤에 관객분들 못 보실 테니까 제가 잠깐만 빠르게 읽어드리면 아기 복숭아가 있고요. 유경수 나랑 살래 잘 안 보여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빤스 살래가 있습니다. 유경수 MBTI CUT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신 유경수 배우님의 모습을 플랜카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잘 보셨나요? 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묵직하죠? 네, 영화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오래 시간에 잠겼었고 영화를 본 지 지금 한 4, 5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산 위에 올라가 있던 모습이 되게 각인이 많이 되는 영화고 아마 여러분들도 긴 시간 이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간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랜만에 또 극장을 통해서 영화를 선보여주신 연상호 감독님 이 작품 통해서 관객분들 특히 오늘처럼 스크린 통해서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 만나시는 소감 어떠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정의라고 하는 영화, 넷플릭스 영화는 사실은 극장에서 만나기 이제 거의 이번이랑 30일날 베어프리 영화 상영 그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실은 이제 비공개로 상영을 한번 했어요. 강시현 선배님의 메모리얼 시사라고 해서 강시현 선배님 유족들이랑 지인분들 모시고 비공개로 한번 상영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거의 이제 공식 상영은 사실은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극장 상영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작인 또 시리즈물 지옥에서 호흡을 맞추셨던 유경수 배우님도 감독님이랑 두 번째 작품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리즈물이 아닌 98분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로 만나는 관객분들 만나는 소감 어떠세요? 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많은 선배님들보다도 그렇게 많은 영화를 한 건 아니지만 몇 편의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을 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난다는 거는 항상 기분 좋고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극장에서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영화 계속 재밌게 하고 싶어요. 네. 네, 두 분의 계속 시리즈물이든 영화든 작업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기쁘게도 또 세 번째 작업이 또 두 분 같이 선산이라는 작품으로 하신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정의라는 작품은 되게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먼저 감탄을 했던 것들은 새 배우님의 각기 다른 얼굴이 주는 중량감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들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마다의 어떤 표정들, 그 표정들이 화면에 가득 차는 순간들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고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이 영화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긴 애도와 또 상실에서의 해방 같은 것들을 다루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는 바로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지만 끝나고 나서 주는 무게들이 여성호 감독님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문학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독님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아이콘으로서의 어떤 인물의 해방기 같은 거를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고 그 해방을 하는 주체가 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딸이
자신의 엄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엄마의 모성을 지우는 이야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SF 영화로서의 어떤 존재에 대한 질문 같은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말씀 주셨지만은 그 모녀 역할을 한 강수현 배우님과 김현주 배우님이 또 어떻게 보면은 연령 차이가 좀 있으신 편이고, 또 김현주 배우님과 유경수 배우님도 연령 차이가 좀 있으신 편이어서 굉장히 넓게 걸쳐진 세대의 연기를 저희가 한 작품 안에서 보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 유경수 배우님은 두 선배님과 호흡 맞춘 소감 어떠셨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감정들 느끼셨는지 여쭤볼게요. 김현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옥 때 만났었는데 그때는 촬영 때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의에서도 사실 그렇게 촬영 때 많이 붙진 않았거든요. 근데 현장에 같이 있거나 이제 같이 저희끼리 밥을 먹거나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강수현 선배님 같은 경우도 워낙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사실 걱정이 좀 이제 너무 돼가지고 선배님에 대한 그 존재가 너무 전설로만 듣던 그런 느낌이어서 주변에 제가 막 그렇게 물어봐도 직접 친분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짝 긴장도 되고 걱정했는데 너무 편하게 재밌게 같이 저희는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너무 제가 의지를 두 분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저한테도 이 작품은 너무 의미가 깊고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시니까 영화는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다가오던가요? 항상 세 번째 봤거든요, 저는. 근데 세 번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 봐주세요. 네, 저희 세 번 보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유경수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배우님과의 호흡, 그리고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앙상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연성업된 작품을 다 봤는데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되게 새로운 시도라고도 느껴졌거든요. 이토록 배우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작품이 이제까지 있었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클로즈업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성업된 정말 많은 장르를 다뤄봐서 SF가 처음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SF물을 하신 것도 처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SF물에서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적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데, 가만 보면은 이 세 배우님 다 각기 다르게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칭호를 많이 듣는 배우님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배우님의 캐스팅 어떻게 감독이 완성하셨는지 그 캐스팅의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의라고 하는 게 SF 장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일종의 멜로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딸과 어머니의 멜로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SF 영화라고 하는 되게 이제 사이버펑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 되게 한국적인 멜로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전체적인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서연이라고 하는 인물의 톤 같은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강수현 선배님이 생각이 들었어요. 강수현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한국의 되게 영화들에서 보여준 그 많은 연기들, 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제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강수현 선배님을 처음에 이제 사실은 영화를 하기 이전에 강수현 선배를 생각을 했었고, 강수현 선배를 생각하고 나서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한테 대본도 주고 이거 강수현 주연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하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강수현 선배가 하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사리 연락을 처음에는 정말 문자를 어렵사리 연락처를 구해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안녕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한번 주세요. 제가 대본 전에 아예 면이 없으셨던. 그 전에는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뵀던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보냈는데 약간 읽으셨는데 익십을 하시더라고요. 익십을 하셔가지고 뭐 이거 뭐지? 그러다가 야 이거 연락 안 오면 큰일 났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이제 옛날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분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 좀 해달라 했더니 이제 연락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전화가 이게 왔는데 전화번호 핸드폰에 강수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네 강수연이에요. 딱 그렇게 하셔서 안녕하세요 연락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고 났더니 겨터파크가 터져가지고 제가 겨드랑이 감독님의 네. 반팔티가 겨드랑이가 다 젖어서 엄청 긴장을 했었죠. 그러고 또 몇 번 만남을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설득을 한 끝에 선배님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던 케이스고 그 정의 역할은 사실 제가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좀 배우 저랑 이제 영화적으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런 영화를 처음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정의 이 영화는 거의 대부분 다 CG였어요. 거의 다 그린 스크린에서 찍었고 거의 다 CG였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찍었던 일반적인 영화의 프로덕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저도 이 프로덕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믿음이 가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사실은 현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뭐 연기, 액션 뭐 이런 것을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김현주 배우한테 사실은 제안을 드렸고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상훈 역할로 어떤 배우가 좋을까 사실은 강수현과 김현주라고 하는 거대한 배우가 사실은 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영화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상훈이라는 캐릭터였는데 그만큼 선배들의 길을 안 눌리고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같이 작업하는 유경수 배우한테 수적 얘기해봤죠. 제가 뭐 이런 거 있는데 해볼래? 뭐 그랬더니 하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영화를 저도 몇 번 봤는데 상훈이 엄청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너무 잘하는 아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저는 분이 얘기 처음 나누시는 건가 봐요. 이경수 연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근데 연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맞나 생각을 좀 했어요.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본인이 그 상훈이라고 하는 인물의 처음과 엔드 이런 것을 너무 설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그 거대한 선배들 사이에서 길을 안 죽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확 이렇게 이 전체적인 그걸 이렇게 쥐어 멱살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기를 본인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옥할 때도 사실은 유경수 배우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본인이 되게 본인 캐릭터를 이 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치밀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리고 오차가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영화야 우리가 이제 영화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보지만은 사실은 촬영을 할 때는 뭐 앞 뒤에 찍었다 앞에 찍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경수 배우 연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항상 자기가 디자인한 것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조각을 찍어도 사실은 나중에 붙으면 자기가 디자인한 대로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연기를 잘하는 배우다. 네, 유경수 배우님 감독님의 폭풍 칭찬에 계속 당황해하고 있는데 우리 유경수 배우님께 박수 한번. 관객분한테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네, 뭐 개인기 같은 거 혹시 준비해보세요?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인사 가지고 감독님이 엄청 뭐라고 하셨었어요. 그거 지금 찍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이따 인스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 말씀이 사실은 정말 다 맞는 게 유경수 배우님은 제가 유경수 배우님 정말 뚜렷하게 기억하게 됐던 영화는 한거라는 작품이었었는데 그 수많은 개성을 가진 여자 배우들 사이에서 정말 뚜렷하게 자기 컬러를 보여주시던 분이었고 이후의 모든 작품들에서도 유경수 배우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독님이 제안하실 때 바로 하겠다고 하셨다는 게 사실은 하고 싶으면서도 부담도 되게 크셨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말 대선배님이 두 분이 기둥이나 뼈대 같은 역할이라면 상훈이라는 캐릭터는 이 둘 사이로 오가는 계단 같은
캐릭터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려고 마음 먹고 또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는지 상훈을 만들어 가셨던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감독님께서 이게 맞나 싶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왜냐면 저는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연기나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연기나 이런 게 되게 좀 표현을 덜 하고 싶어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얘가 로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과장되게 인간처럼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 주변에 있으면 불편할 것 같은 사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진 다음에 나중에 AI라는 게 밝혀졌을 때 좀 더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게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굴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써보려고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과감하게 표현해 보려고. 제가 그때 시작하기 전에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연습실 잡아놓고 혼자 이것저것 움직여보면서 연습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나왔는지는 이제 제가 저보다도 관객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니까 이제 또 공개가 되니까 많이 긴장된 상태예요. 디테일들이 되게 좋은 연기잖아요. 저는 인공 눈물 넣는 장면들 때문에 좀 전혀 AI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혹시 시작부터 상훈이 AI라고 확신 가지신 관객분 계세요? 네. 어떤 믿음이셨는지 이따가 좀 마이크 가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독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셨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눈이 정말 파괴된 다음에 이경수 배우님 얼굴도 정말 인상이 남아요. 그게 일반적인 연기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없어진 한쪽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 작은 연기 디테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원래는 사실 뭐 턱이랑 같이 찢어지는 거였는데 이게 좀 약간 저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간단히 눈만 좀 하자 그래서 눈을 했는데, 사실 저 눈을 본 게 저도 얼마 안 돼요. 이게 처음에 이제 약간 그린 쪽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약간 프로레슬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희 촬영할 때는 워리어 약간 느낌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저게 눈이 이제 기계 눈이 이제 CG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 언제쯤 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우선순위에 좀 뒤에 있는 거예요. CG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상훈 눈은 언제 볼 수 있나 했는데 거의 저희 완성되기 직전에 이제 눈이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CG팀에서 사실은 원래 있던 눈의 움직임, 눈알 움직임 이런 거를 다 애니메이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일체감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상훈의 마지막 모습 가지고도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뭐 이게 원래는 양광이 완전히 계속 들어와 있는 걸로도 설정하고, 또 빼보기도 하고, 뭐 잠깐만 나오기도 하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마지막에 지금의 모습을 선택한 거는 가장 이경수 배우의 얼굴을 좀 살릴 수 있는, 좀 표정 연기들을 액션할 때 표정 연기들을 살릴 수 있는 걸로 가자 해가지고, 사실은 원래 사실 뭐 더 많았는데 안광도 계속 막 빛이 나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많이 빼고 작업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상훈은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에 정이나 서연 이상으로 되게 슬픈 감정을 주는 캐릭터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경수 배우님은 본인의 캐릭터 상훈에게 좀 애틋한 마음 느끼신 적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주 불쌍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마냥 그냥 지 기분을 못 숨기고 지멋대로만 하려는 친구였다면 관객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금 비호감처럼 보이지는 않길 바랬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애교 섞인 부분, 장난스러운 부분, 그런 것들도 일부러 많이 보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로봇이라는 것만큼 슬픈 존재가 또 있겠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감탄했던 거는 뭐 화면의 완성도나 구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서정적인 SF 영상이라서 많이 놀랐거든요. 정말 전체 촬영을 통해서 출퇴근길이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색감이 금속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약간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런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감독님 어떤 부분에 큰 주안점을 두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좀 그 전에 촬영했던 작품들이랑은 좀 달랐던 지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전에 촬영했던 작품들은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가 있는 상황에서 촬영을 하고 이거 사실은 뭐 여기저기를 뭐 찍어보고 그 중에 좋은 걸 선택하기도 하고 뭐 편집적으로 뭐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그 너무 이제 다 풀 CG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완전히 예산들이어서 처음 프리프로듀서 때부터 완벽하게 그 커트에 대한 지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커트를 넣고 어떤 커트를 뺄 것인가, 풀샷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컨셉 같은 것들을 완전하게 그린 상태에서 그거대로 사실은 이제 그 작업만 딱 완성을 해서 넣는 수밖에 없었고 그거 베이스로 사실은 촬영을 해야 됐었던 상태라 사실은 배우분들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워낙에 이제 CG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실사 분량이 짧은 편이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30회차밖에 안 찍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 사실 찍으면 예산이 오버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이제 아주 적은 양의 촬영 기간을 가지고 딱 찍을 것만 찍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했고 애초에 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정한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죠. 굉장히 타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스텝, 감독, 배우들 모두 좀 중노동을 하는 촬영 현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유경수 배우도 이런 방식의 연기는 또 처음이시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어쨌든 간 좀 다 그린백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상상을 하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어떤 그림으로 나올까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고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건 제가 중간에 정지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거. 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걸어가다가 멈추는 건데 그래갖고 이거 좀 감독님이 얘기를 막 이게 너무 웃기지 않을까 했는데 뭐 웃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자세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멈췄을 때 이게 눈을 막 한쪽만 깜빡이는데 그것도 실제로 좀 해봤어요. 그냥. 물론 그게 쓰이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그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강소연 선배님이랑 회장님이랑 둘이 되게 진지한 대사를 주고받는 와중에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있는 연기를 해주셨어요. 네. 비틀비틀하는 건 뭐 CG로 다 잡았지만은 실제로 그 옆에서 이렇게 미소를 띤 채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날 듯한 느낌으로 서 있었던 첫 자세를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거의 우참 챌린지 수준이 아니었을까. 감독님 엄청 우셨어요. 처음에 그거 보고. 근데 그 관객들도 좀 웃으신 분 있지 않으세요? 그 장면에서. 근데 상훈이가 이렇게 숨통을 안 틔워줬으면은 저는 너무 슬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물론 상훈의 불량의 슬픔도 있지만 이 두 모녀의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슬픈 서사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상훈이가 들어와서 저희를 조금 매끄럽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정희도 상훈이한테 좀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는 함께 계시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김현주 배우님의 연기도 정말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배우님들의 각기 다른 개성과 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작업 해주신 우리 연상호 감독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품 통해서 저희에게 오래 기억할 또 얼굴을 남겨주신 강수현 배우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님의 끝인사 관객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여기 뭐 남아서 얘기 들어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정의라는 작품 만들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뭐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어떤 스릴이라든가 사실은 텐션 같은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영화를 많이 찍어왔는데 사실 정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템포가 좀 느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곱씹을 수 있는 유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식의 영화를 사실은 찍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용기를 내고 작업을 한 영화입니다. 예. 아무튼 좀 새로운 시도로 봐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고 좀 많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 이맘때까지 거의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희 재밌게 잘 찍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이런 장르의 영화를 앞으로 연기 생활하면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대를 조금 정리하고 객석에 관객분들과 함께 감독님 배우님 사진 촬영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귀여워요. 감독님 귀여워요. 크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감독님 귀여워요. 여기 맞고 자 하나 둘셋자몇 장 찍겠습니다. 저희 화이팅 포즈 한번 갈까요? 정희 화이팅 한번 갈게요. 네. 소리 한번 낼까요? 정희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정희. 이용수 배우님 보라트 되세요? 감독님 보라트 되세요? 네, 그렇게 맞아요. 네. 둘이 같이 네, 보라트 한번. 관객분들 중에서도 보라트 되신 분들 갈게요. 네. 남자분들 네, 쌍화트 너무 예쁘네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